가로등 이야기. 어느 도시에 오래된 가로등이 있었어요. 가로등은 밤마다 거리를 밝혀주며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왔어요. 하지만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될지도 몰라요. 바로 오늘이 길을 밝혀주는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로등은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내일이 되면 시청에 가서 앞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시골로 가서 계속 빛을 비추게 될 수도 있고 더 이상 쓸모없다고 하면 공장으로 보내줘 녹여지게 될 거예요. 만약 뇌가 녹는다면 다른 것으로 새롭게 태어나겠지만 옛날의 가로등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가로등은 마음이 슬퍼졌어요. 또한 그동안 가족처럼 지내던 야경꾼 부부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도 마음이 아팠지요. 야경꾼은 밤사이에 불이 나거나 범죄가 없도록 살피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낡은 가로등이 처음 이 거리에 세워졌을 때 야경꾼도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야경꾼은 젊었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 가로등은 낡았고 야경꾼도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우울해진 가로등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주었지? 여기를 떠난다고 해도 사람들은 날 기억해 줄까? 그래, 언젠가 잘생긴 젊은이가 지나간 적이 있었어. 오래전이지만 그 젊은이가 들고 있던 편지를 똑똑히 기억해. 금색 테두리가 있는 분홍색 편지지였지. 고운 글씨로 보아 아가씨가 정성스럽게 쓴 게 분명했어. 젊은이는 편지를 2번 읽고 편지지에 입을 맞추고는 날 쳐다보았어. 그의 두 눈에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다라고 써 있었어. 그 편지에 쓰인 내용은 젊은이와 나만 아는 비밀이야. 그리고 길에서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진 한 사람이 내 기둥에 기대어 울고 있었던 것도 생각나? 나를 쳐다보던 슬픈 두 눈은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거야. 만약 내가 녹게 된다면 누가 나 대신 여기에 서 있게 될까? 그걸 안다면 새로 오는 가로등에게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지, 달빛이 어디까지 비치는지, 안개나 비에 대한 것도 미리 알려줄 텐데. 그때 거리 모퉁이를 돌아 달려온 바람이 가로등의 공기구멍을 뚫고 들어왔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내일 떠난다고. 정말? 우리가 만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렇다면 작별 선물을 줘야겠군. 너의 머릿속에 들어가 바람을 불어넣어 줄게. 그러면 머리가 맑아져서 내가 그동안 여기서 보고 들은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 정말 멋진 선물이야. 정말 고마워. 난 내가 녹아 없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낡은 가로등이 말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마. 내가 기억을 새롭게 해주는 바람을 불어넣어 줄게. 이 선물을 받으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게 될 거야. 혹시 내 몸이 녹아도 기억은 남아있을까? 그럼. 자신 있게 대답한 바람이 맑은 입김을 훅 불어넣었어요. 그때 물방울이 지붕에서 가로등으로 뚝 떨어졌어요. 난 회색 구름이 보낸 선물이야. 내가 내 몸속으로 들어가면 넌 녹슬어버리는 힘을 얻게 될 거고 내가 원하면 바스러져서 먼지가 될 수 있을 테니 너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거야. 그러나 낡은 가로등은 말도 안 되는 선물이라고 생각했고 바람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제 다른 선물이 없나요? 바람이 큰 소리로 외치자 넓고 긴 꼬리를 단 별똥별이 내려왔어요. 별똥별의 빛으로 낡은 가로등의 주위가 무척 환해졌어요. 정말 멋진 선물이군. 별들은 언제나 나를 기쁘게 해주었어. 내가 아무리 애써도 늘 내 빛보다 눈부시게 반짝이었어. 그런 별들이 나처럼 낡은 가로등을 기억하고 선물을 보낸 거야. 덕분에 내가 기억하는 모든 걸 똑똑하게 볼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날 잘 볼 수 있게 해줬어.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이야. 이 행복은 남들과 나눠야 해. 언젠가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낡은 가로등이 말했어요. 훌륭한 생각이야. 그러려면 밀랍양초가 있어야 해. 밀랍양초라고? 나에게는 밀랍양초가 없어. 앞으로도 가질 수 없고. 그냥 내 몸이 녹아 없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느새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어요. 그리고 다시 저녁이 되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낡은 가로등은 야경꾼 할아버지의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곳은 야경꾼의 집이었지요. 야경꾼이 시장과 의원들에게 자기가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생각해서 낡은 가로등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자식이 없는 야경꾼에겐 처음으로 자기가 직접 달았던 가로등이 자식 같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가로등이 야경꾼과 함께 살게 된 것이에요. 야경꾼과 그의 아내는 지하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방은 아주 따뜻하고 편안했죠. 야경꾼은 아내에게 낡은 가로등과 함께 겪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가로등은 이제까지 겪었던 모든 것들이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바람이 준 멋진 선물 덕분이었지요. 야경꾼 부부는 무척 부지런해서 한순간도 게을리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일요일 오후에는 책을 읽었어요. 야경꾼이 큰 소리로 읽으면 아내는 창가에 있는 점토로 만든 코끼리 모양의 화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곤 했어요.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아내가 이렇게 말할 때면 가로등은 지금 당장 자기 몸에 촛불을 밝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눈이 어두운 부부도 작은 것까지 자세히 볼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했어요. 밀랍 양초가 없으니 내 모든 능력이 아무 소용 없어. 여기에는 기름과 양초밖에 없잖아. 이런 걸로는 아무것도 못해. 가로등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얼마 후 야경꾼 할아버지의 생일이었어요. 미소를 지은 아내가 가로등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오늘은 할아버지를 위해서 불을 밝힐 거야. 드디어 불을 밝힐 수 있게 됐어. 가로등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나 가로등의 몸에는 밀랍 양초가 아닌 기름이 부어졌어요. 가로등은 저녁 내내 기름을 태우며 깨달았어요. 별이 준 선물이 평생 자신의 보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가로등은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야경꾼 부부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가로등은 공장으로 가서 스르르 몸이 녹아 쇳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초를 꽂을 수 있는 촛대로 만들어졌어요. 작은 꽃다발을 든 천사 모양으로 가운데에 초를 꽂게 되어 있는 아름다운 촛대였어요. 촛대는 어느 초록빛 책상에 놓였어요. 책이 많고 여기저기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는 멋진 방이었어요. 그곳은 어떤 시인의 서재였어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한 시인은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촛대가 그것을 보자 시인이 종이에 쓴 글들이 화면처럼 시인의 주위에 스르르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졌어요. 방은 깊고 어두운 숲이 되었다가 찬란한 초원이 되었다가 별들이 반짝이는 밤에 잔잔한 물결을 가르며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갑판이 되었다가 했어요. 내가 이렇게 놀라운 힘을 가졌다니 내 힘은 정말 굉장해. 가로등은 이렇게 외치면서 꿈에서 깨어났어요. 이제 내 몸이 녹여져도 괜찮아. 하지만 야경꾼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돼. 그들은 지금 이대로의 날 사랑해. 늘 가족처럼 아껴주고 내 몸을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닦아주잖아. 난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니까 말이야. 그때부터 가로등은 불안한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답니다.